어, 상유타 니까야 제5권 44주제 설명하지 않는 무기 상유타 부분인데 캐마경 들어가기 전에 주석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10가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10가지.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설명하지 않은 무기는 본상유타 모칼라나 경 등에서 보듯이 초기 불전에서는 최종적으로 10가지 설명하지 않음으로 정착이 되어 나타난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것이 14무기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서 해제 주의 부분과 본서 모칼라나 경의 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본상유타의 처음 6개의 경들처럼 열애의 사후에 대한 4가지만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앙구따라 니카야 설명하지 않은 경 등도 그러하다. 그리고 디가 니카야 마할리경처럼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인가,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인가라는 2가지만 언급되는 곳도 있다. 한편 무기는 아비담마에도 채용되어 중요한 수로로 쓰이고 있다. 아비담마에서는 유익한 법도 아니고 해로운 법도 아닌 법들, 정확하게 말하면 과보로 나타난 법들과 작용만 하는 법들을 무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러한 10가지나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가? 앙구따라 니카야 설명하지 않은 경은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이것은 단지 견해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후의 열애가 존재한다는 것도 견해일 뿐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견해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배우지 못한 본부는 이러한 견해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 견해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견해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견해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이러한 견해는 강해진다.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둘째, 그러면 이러한 견해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가래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견해는 본인의 가래나 인식이나 사량 분별 등에서 생긴 것일 뿐이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은 경에서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러한 견해는 가래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사량 분별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취착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다. 그런데도 배우지 못한 본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후회할 일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후회할 일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후회할 일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의 후회할 일은 증가한다.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한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견해나 가래나 인식이나 생각이나 사량 분별이나 취착을 없애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 견해일 뿐이고 가래일 뿐이고 사량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 등은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마니까야 말룬꺄뿌따경과 디가니까야 제1권 뽀따빠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10가지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뿌따빠따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간 법에 바탕한 것이 아니며 청정 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이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량 분별 대신에 뽀따빠따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라고 하셨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뽀따빠따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한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말룬꺄뿌따경의 결론 부분에서 세존께서는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는 대로 호지하라.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한 대로 호지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불자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 분명한 입각처의 바른 이의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상유타 니까야 사무기경은 이것은 체험으로 우리가 검증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견해나 추론이나 어떤 가래나 생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사성제 온 12연기를 관찰하면서 원내를 없앨 때 완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남방에서는 열애는 사후에 몸을 받지 않는다 해서 영원한 열반이 된다. 대성에서는 열애는 사후에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2500년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온이나 12연기를 관찰해서 번뇌를 다 없앴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비담마는 남방 위주고 유식은 이제 대표적으로 대성 위주라요. 그것을 이제 둘 다 우리가 체험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식에 대해서 또 설명하십시오. 네. 유식 제2장 삼성, 제2절 삼성 부분인데 저는 이제 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부분 그 불사이한 일심 속에 성과 상이 있다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제 다음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부터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모르는 것들은 다 찾아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까지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삼성이 앞부분까지만 하지만 그 내용이 삼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사상의 핵심인 삼성은 변계 소집성 그리고 의타기성, 원성실성이 있는데 여기서 변계 소집성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개념과 이름을 붙이고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의타기성은 연기, 사물들이 다른 인연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 원성실성 진연은 현상의 본체, 원만하게 성취시키는 진실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불사이한 일심 속에 성과 상이 있다. 여기서 성은 본성이고 상은 현상적 존재인데 먼저 불사이한 일심을 제가 찾아봤더니 불사이는 말로 나타낼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음,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 그리고 일심은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으로는
나의 작은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일진법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이든 악이든 올바름이든 거짓이든 일체 만물을 완전히 포괄하는 광대무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진법계는 오직 하나의 참된 세계, 절대 무차별의 우주의 실상을 말하고 이것은 아마 놀랍고 강대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심은 범부의 생각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한계가 있는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불사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상적인 존재와 그 본성, 그러니까 성과 상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성의 의미, 상은 유의의 제법이라고 하고 의타기성, 사상, 상용, 다미 차별의 세계, 현상적 존재로 구분할 수 있고 성은 진여의 이치라고 하고 원성실성, 이성, 성체, 그래서 성체는 마음의 본체입니다. 일미평등의 세계, 마음의 본성, 실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상이라는 말은 유식사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상은 유의의 모든 법이라고 말해지듯이 현상적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 현상적 존재는 불교에서는 사라고도 하며 상과 더불어 사상이라고도 한다. 왜 유의의 모든 법을 상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사물이든 마음이든 현상적 존재든 모두 어떤 상을 갖기 때문이다. 상은 상상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즉 형태, 모습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이 경우 시각 대상으로서의 형태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 즉 상상은 존재하는 것의 존재 방식 일반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존재 방식을 갖는다. 예를 들면 눈앞에 내 손은 손이라는 모습을 지니고 사물을 쥐는 등의 작용을 하고 손이라는 의미 또는 특질을 갖는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습, 작용, 의미 혹은 특질 등을 총합하여 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상을 현상적인 존재는 갖고 있으므로 유의법을 상이라고 한다. 다음은 성과 그리고 성과 상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손을 보면서 나의 손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의식하여 나의 마음이라고 사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으로서의 손이나 마음, 특히 대상을 지각하는 마음까지 모두 가상의 존재이지 마음의 본성이나 실성이 거기에 현현한 것은 아니다. 이 마음의 본성 실성을 성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상적 존재를 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그 사를 꿰뚫는 도리를 이라고 한다. 이 이가 바로 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를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이성이라고 한다. 또 사를 상용, 이를 성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식사상의 목표는 존재를 성과 상으로 분명히 나누고 각각의 존재 방식을 규명하는 것인데 상의 분석을 우선적인 관심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상학이라고 하고 법상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존재의 본성 실성에 즉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존재의 상을 밝혀나가면서 서서히 본성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식관의 목적은 목표랑 비슷한데 사의 관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다미 차별의 세계의 구체적인 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치를 관찰함으로써 일미평등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 진여의 이치고 만법연생의 일리. 만법연생은 모든 현상은 자기를 친히 내는 인과 그것을 돕는 연에 의해서 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의 관찰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유식관의 목적이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란 진여의 이치로서 만물의 존재가 그것에 의해 성립하는 진리이다. 진리를 참된 도리라고 해석하듯이 도리 중에서도 그 근저에 깔려있는 구국의 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결코 언어나 논리에 의해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적 사고가 끊어진 엉망여절 그리고 자체 내에서 증명되는 잔해증의 경계라는 표현처럼
각자의 최고 지혜에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단번에 그와 같은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범부는 먼저 그러한 진리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현상적인 사물을 관찰 분석하고 그러한 진리가 존재함을 미루어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미루어 아는 것을 통해 관찰되는 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만법 연생의 인리이다. 마음이든 육체이든 자연계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이치이다. 유식사상의 입장에서 말하면 아알랄식 연기의 이치이다. 유식사상은 만물을 마음속에 모두 걷어들이고 만물은 아알랄식 속의 종자를 인으로 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연의 도움을 받아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는 현상적 존재는 산이든 하늘이든 나의 육체이든 마음이든 확실히 모두 내 마음속의 영상이고 표상이다. 깊은 잠에서 도려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약속한 행위의 결과가 이른바 종자로서 심층 심리 속에 저장되어 그것이 오늘이라는 연을 만나 그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와 만난다는 생각만이 아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 내부에 침잠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사상을 조용히 관찰할 때 만법 연생의 인리가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도리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즉, 연기의 이에 의해 생기는 만물은 오직 마음이고 오직 식이고 더구나 꿈 같은 것이라는 이치이다. 만법은 오직 마음이고 꿈과 같다고 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나의 마음은 생기자마자 곧 멸해버리는 강물의 흐름과 같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 있고 없음이 마치 꿈과 같다. 이 꿈 같은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이치, 그것이 만물에 작용하는 연기의 이치이다. 이 연기의 이치는 우리 범부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기의 이치를 이치답게 하고 있는 구국의 진리, 즉 진여의 이치는 성자의 지혜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진여의 세계는 일미평등의 세계이고 만물이 전개되는 사의 세계는 감히 차별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 차별 세계의 구체적인 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치를 관찰함으로써 일미평등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유식사상이 마음을 성과 상으로 엄격하게 구별하고 먼저 상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불사의한 일심의 본성은 바로 진여라는 뛰어난 진리이다. 이것을 원성실성이라 이름한다. 원만이 성취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견고하며 부동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내용이 간단한 것 같은데 유식의 모든 핵심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삼성이 변계, 소집성, 의토하기성, 원성, 실성인데 우리가 항상 그 예를 들듯이 이제 변계, 소집성, 의토기성, 원성, 실성도 무와 뭐 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식은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 변계, 소집성은 착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같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침에 뱀을 봤는데 날이 밝으니까 새끼줄이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변계의 소집성이고 또 그 새끼줄이 닦고 이렇게 봤는데 새끼줄을 다 풀으면은 지프로 엮어져 있잖아요.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조건 속에서 인연으로 연기적으로 이렇게 다 의타 의지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의타기상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만법 연생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5식, 6식, 7식, 8식도 그 대상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이제 그 연기적인 의타기성이고 그 자체를 있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변계 소집성이고 의타기성에서 그런 어떤 착각성이 없이 있는 그대로 완전히 봤을 때 그 원성실성의 그 본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집도 집을 다 흩어버리면은
그 새끼를 다 흩어버리면 집인데 그 집의 본질은 다 비어 있다 이거죠. 완전히 비어 있는 그 진여의 그 공성까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원성실성이라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성과 상에 대해서 또 설명했는데 그 상이 이제 현상인 의타기상이고 성이 이제 본체인 그 원성실성이고 예를 들면 물과 파도가 있다 그러면은 파도도 물의 성질이고 이제 바다도 이제 물의 그 성질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구름이나 비나 안개나 이렇게 이슬로 오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착각인 변개 소집성이고 그것이 전부 다 H2O로 이렇게 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그 의타기성이고 그 본질이 비어 있는 것까지를 이제 완전히 보면은 이제 그 원성실성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원성실성이나 이 자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스스로 이제 정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부처님이 14무기에서도 물질과 정신은 같은가 틀리는가, 열에는 사후에 몸을 받는가 안 받는가, 우주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물질과 정신의 이제 본체가 뭔가 그겁니다. 그 자체를 이제 그 본질인 열반을 남방은 현상과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이제 그 대성에서는 그 자체를 아공, 법공, 그 현상의 본질적인 것이 완전히 공한 그 자리가 이제 열반이다. 이제 그렇게 그 반야부에서는 본 것을 거기에 이제 마음까지를 이어서 공한 그 자리에 아까 이제 만법 유식할 때 그 짓다 맡으라 그것이 그 한경의 십지품에 나옵니다. 십지경 현전지에서 그 12연기가 전부 그 마음에서 나왔다 해서 일심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이제 그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과 본체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불일불이로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유식에서는요. 여기 대해서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자, 이해되셔서요? 일단 그 이론적으로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체험으로 그걸 하나하나 그 정득해 나가면 됩니다. 도움 되는 분 없어요?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은 그러면은 오늘 수행하신 거 발표하죠. 그리고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그 임양훈 선생님부터 오늘 그 오늘이나 아니면 그동안 집에서 했던 수행을 체험 나누기를 해보시죠. 네, 저는 오늘 차크라우 할 때는 조금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 가운데서 기감이 느껴졌는데, 근데 호흡이 너무 짧아져서 숨이 하나도 안 참아졌어요. 근데 이게 기감이 느껴질 때는 이게 좋은 느낌이 들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이 이렇게 숨이 안 참아졌을 때는 그 싫은 느낌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호흡할 때도 몸이 좀 나른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이제 코가슴배, 이제 배가슴, 코를 하는데도 위치가 이제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에서야 조금 호흡을 좀 강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호흡을 좀 강하고 세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나마 조금 집중이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이제 그 해체해서 안 될 때 감각, 잘 될 때 좋아하는 감정 그런 것을 이제 관찰하고 몸도 지수 화풍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같이 일어나는 조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기적으로 의타기상적으로 이제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고 이제 짜증내고 잘 된다고 좋아하고 이러면은 이제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봐서 그 변계 소집성적으로 이제 그런 적으로 마음이 일합니다. 그 이제 그 변계 소집성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도 또 관찰하면은 그것이 이제 조건적으로 보이면은 이제 의타기성적으로 관찰이 되고 유식으로 이제 설명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켜고 설명하세요. 말씀하실 때. 혜성보살님은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제 이 윗집에서 수행을 다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새로 이사 온 집이 시끄러운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손볼 때가 많은가 봐요. 네. 수리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수행 시작해서부터 계속 시끄러운 거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네.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시끄러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 하다가 오늘 맞다 오늘 유식이지 이게 변기 소집이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이 아니고 다른 방에 있었으면 이분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안 들렸을 건데 제가 이 방을 선택한 것도 저하고의 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유식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알았어요. 저는 이 네. 병이 저한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과하게 감기나 이런 거는 좀 알았어도 그렇게 뭐 좀 그 통증이 있다든 뭐 되게 또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해갖고 그거는 뭐 입원을 해야 되고 뭐 신경 차단술을 써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병이 발병을 하고 온몸에 다 퍼질 때까지 몰랐어요. 네. 간단하게 밭에를 자주 가니까 밭에서 뭐 벌레 물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이 조금 이렇게 몸살기가 있고 이렇게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알아차림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샤워한다고 이렇게 또 보니까 막 완전 평행적으로 앞뒤가 완전히 포진입이 막 빨갛게 막 돼 있는 거예요. 네. 또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어떻게 이럴 때까지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근데 통증이 많이 없냐 이렇게 참을만 하다고 이러니까 대단하시다 하면서 네. 그러고 항바이러스제 일주일 먹고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일이 많더라고요.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저번에 또 토요일 날 제가 유식 발표인데다 그날 또 시열은 제사낸다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수행을 안 했으면 나는 못해 이라고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도 그 통증을 관찰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한 일도 또 다 해지고 또 다 지나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상적이 일어나는 어떤 그 통증이나 어떤 그 공포감, 병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의 다 저희들이 그 망상, 변계 소집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병이 고황산매로는 그런 게 말이나 병 없기를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병이 이번에 저한테 큰 교훈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 병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한 달 전쯤에 이상한 제가 성품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보통 사건들이 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사견에 대해서 사견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애를 쓰고 설명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네. 분들이 이런 병들을 또 막 그렇게 막 고집하고 뭐 그걸 또 남이 안 될 때는 그걸 또 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병의 또 근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분석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알아차림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예. 병도 이제 관찰하면은 또 수행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진석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단전치기 할 때 항상 단전에서부터 열감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요. 네. 그래서 땀이 그래도 꽤 많이 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단전치기 할 때 단전에서 이제 단단한 어떤 자리가 조금씩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걸 때리면 또 통증이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 차크라 호흡은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는 진동이 약하게 조금씩 오다가 이제 그 3번 차크라부터 진동이 조금 강하게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면서 그 가슴 차크라부터는 그 가슴하고 그다음에 목하고 이마하고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진동이 같이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자선할 때도 한동안 진동이 계속 돼서 그것을 관찰을 했고요. 또 좀 이제 진동이 사라지고 다시 이제 배관차로 돌아오니까 이제 호흡이 안정이 되면서 등 뒤로부터 열감이 퍼져 나가서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니 이 열감이 더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열감이 커져서 열감이 그 등에서 머리까지 이러는 것을 느꼈고요. 또 배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몸에 그렇게 이제 열감이 나고 이러는 것을 이제 지수화풍으로 네. 나눠서 관찰하시고 네. 거기에서 이제 오온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고 네네. 그렇게 하면 계속 진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삼룡 회장님은 어떠세요? 예. 오늘 그 아랫배를 관찰하면서 뭐 단단하고 이제 거칠고 뭐 이런 느낌이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업종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아래아식 팔식에 의해서 이제 느끼는, 비디오를 켜고 얘기를. 그 느낌이 이제 나라고, 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칠식이다, 뭐 이제, 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 주시는데,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좀 사유를 했습니다. 예. 사유를 하다가, 모든 것이 이제, 사실 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고, 지금 유식 공부하는 데서 이제 그 가르침을 얻듯이, 그 원성실성이 이제 근본 바탕이구나, 뭐 이제 이런 그 사유를 좀 했고요. 이제 뒤에서도 이제 뭐 아레아식, 뭐 그러니까 7식과 8식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 7식에 대해서 참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 사유를 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있는데 강물에 이제 그 배를 이제 띄우면은
배가 띄우는 그 강물이 있고 뭐 시냇물 같은 데서는 이제 큰 배를 띄울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성격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업종자에 의해서 그게 이제 계속 업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일 텐데 이제 그러한 뭐 띄우는 그 자체가 이제 강물이다 나다 이게 칠식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아랫배를 대상에서 이제 그런 사유를 하다가 아랫배 이제 한 대상에 이제 계속 집중을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산매에 들었던 산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그 몰입에 빠졌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그때 이제 그 교실에 쓰는 빗자루를 이제 그 거꾸로 이렇게 들고면서 그 빗자루 무게 중심을 잡으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 옛날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너무 그 옛날 얘기에 이제 이 몰입을 하면서 그 무게 중심을 잡으면서 그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에 그 몰입을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이제 듣고 있는 와중에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서 좀 웃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툭 치는 바람에 그때서야 제가 이제 깨어났던 뭐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이제 생각이 나서 평상시 이제 그 이 명상을 할 때도 이제 참 산매에 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참 많은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기억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어떤 뭐 산매에 들겠다는 그 욕심이 산매에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대상에 정말 재미나게 정말 몰입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명상하면서 이제 그 기억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명상을 하다가 계속 명상을 하다 마지막 이제 그 멘트에 이제 깜짝 놀랐던 아까 그 지금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명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산매에 드는 것도 산매도 이제 찰나 산매, 건재 산매, 본 산매가 있는데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은 망상 없이 이제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산매입니다. 그 산매의 이제 깊이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사마타에서는 이제 본 산매에서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몰입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 본 산매라 하는데 이제 유식에서는 깨어 있던 뭐 그 본산매에 들던 아리아식하고 같이 관찰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이어지면 좋고 그 아리아식의 작용을 이제 칠식, 그 말라식이라 하거든요. 칠식은 이제 그 무명이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칠식에 네 가지가 있는데 아치, 아만, 아치, 아견, 아집,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그 칠식의 제일 깊은 아치고 그러니까 그 모르면 대상의 어떤 실체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그 아견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집착이 일어나서 아예는 세세생생 이제 그것을 그 종자를 나로 봐서 그것을 확대하고 계속 이어 나가려 하는 가래 그런 것이 이제 아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이 색승양 미적부 할 때 안이비설신의 의가 만호라 하거든요. 그 만호가 칠식에 그 많아서 아리아식, 말라식 거기서 왔다 해서 이제 만호로 유식에서는 이제 그래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어나는 그때 무엇을 나라 하는가 그리고 대상의 그 변화와 어떤 조건성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말라식에 잘못 보는 차별식에서 이제 평등식으로 평등지로 이제 그래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그 유식의 그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지연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네,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차크라 중간에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호흡이 좀 얕은 편이거든요. 근데 예, 차크라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호흡이 깊게 돼요. 차크라와 순륜할 때. 네, 오늘은 중간에서 했는데도 두어 번 하는데 이렇게 등 쪽으로 하고 어깨 쪽으로가 이전에는 앞쪽에서 감각이 있었다면 이번엔 좀 뒤쪽에 감각이 찌릿하게 느껴졌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문득 이렇게 생각하는데 망상을 할 때는 두뇌 쪽 왼쪽 부분이 좀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굉장히 좀 들뜨고 산란할 때는 심장이 항상 조금 두근거리고 그 심장의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내가 망상을 할 때 망상을 한다라고 뒤늦게 이렇게 알아차리기 이전에 이 몸에 이 머리 부분의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망상 들어가기 전에 더 빨리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이제 그 유식에서도 그 몸을 관장하는 거는 팔식 아래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과거 기억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상 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이 관상 얼굴 보고도 그 사람 마음 상태나 그 사람이 살아온 업이나 이런 것이 이 얼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 손금에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 기억들이 우리 뭐 심장이나 이제 목이나 위장 이런데 다 이렇게 그 깊이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하고 같이 이렇게 그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현재 이제 일어나는 것에 지수와 풍이나 생각을 관찰할 때도 관찰이 깊어지면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바방가라 해서 심장의 그 바방가 혈관 속에 그 깔라파 미세한 세포보다 작은 깔라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무의식이 일어나고 그것과 연관해서 또 의식, 오식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유식에서 이제 관찰한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 생각 이전에 생각과 같이 그의 어떤 공성에 가까운 그 상태에서 그 아리아식의 그러니까 시비연기로 말하면 맹색 시기 그런 것이 이제 그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이제 유깁에서 색선양 미촉법에서 이런 것을 관찰하면은 이 망상이 없고 관찰도 또 이렇게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박금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박사님.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많이 집중은 못했고요. 저는 요즘 주중에 보면은, 감정이 이게 자꾸 이렇게 나갔다가 잘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안 되는 그 상태를 자꾸 살펴보고는 있는데, 계속 항상 하지 않는 이게 조금 많이 힘들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항상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무상한 거니까 그걸 알아차리면 하면 되죠. 그 자체를 알면은. 네, 알겠습니다. 강숙희 보살님 어떠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나빠나 호흡하면서 느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적었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슴과 배로 내려오면서 차츰 따뜻해지더니 배가 따뜻해진 기운이 차츰 엉덩이 뒤로 가더니 등 전체로 퍼진다. 그 기운은 양쪽 견갑골에서 멈춰 견갑골 전체가 따뜻해진다.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며 사라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알아차림하는 마음과 견갑골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느낌은 계속된다. 좋은 느낌과 동시에 어깨 통증을 느껴 통증으로 마음을 옮긴다. 통증은 계속된다.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통증은 계속된다. 통증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적었는데 그 통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통증을 어떻게 자세하게 살필까 하는 그 마음은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만 계속 돼요. 그 마음을 계속 보다가 그냥 뭐 흐지부지 그냥 됐어요. 그리고 훈련호흡할 때 누가 어떤 분은 2분을 참는다고 하셨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예. 저는 그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기 하는 거,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 돼요. 근데 오늘 호흡하면서, 훈련 호흡하면서 1분을 넘겼습니다. 예. 그 1분 딱 넘기니까 희열감이 싹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좋아지는가 보다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내가 느낌과 상관없이 오늘 잠시 느낀 건데 이 수업 하는데 그 참가자들 자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네. 이 수업 그냥 법사님이 그냥 아무 무작위로 막 수업하셔도 되나?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같이 해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 이제 뭐 차이는 뭐 조금씩은 다 있죠. 특성들도 있고 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는 각각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유식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부처님 돼야지 완전히 이해를 해요. 유식도 그 칠식하고 이제 그 원성 실성이 이제 팔식이 대원경지로 바뀌어야지 이제 유식을 완전히 아는 건데 그 단계는 부처 단계예요. 부처님 단계. 아라한들도 유식은 완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이해한 사람의 뭐 차이는 있어도 뭐 부처 안 됐으니까 다 뭐 조금씩 부처 안 된 사람들끼리 뭐 또 차이 또 나눠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뭐 김삼룡 선생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알고는 있어 법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아듣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알아들었다고 해서 제가 입 밖으로 그렇게 말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용어 사용이라든지 언어 네. 설명 같은 거 할 때. 근데 김상현 선생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저분은 도통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분하고 수업 같이 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걸 꾸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사용한다, 이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그냥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 수업 같이 해도 되나 이런 생각 그냥 잠시 했었습니다. 하여튼 돕사님 말씀 뭐 인터뷰에 관한 말씀 이래 들어보니까 일단은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망상도 없고 좀 있으면 이제 호흡도 1분 30초, 2분 이래 갈 거예요. 네, 집중이. 고맙습니다. 이진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목사님. 예. 뭐 차크라 호흡이랑 저 슐륜 호흡 할 때는 뭔가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 단전치기랑 무드라 호흡 할 때는 이게 잘 안 느껴져서 제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도 다 느낌이 있어요. 그 차크라 호흡 할 때는 뭐 느껴지는데 네, 뭔가 좀 뭔가 돌아간다던가 뭔가 좀 그건 이런 이제 느낌. 차크라 호흡은 뒤에 하고 이제 단전치기나 무드라 호흡은 앞에 하니까 이제 기가 조금 덜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단전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무드라 호흡도 뭐 8번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한 108번이나 이렇게 20번 뭐 50번 이래 하게 되면은 이것만 해도 또 열이 나요. 그렇게. 법사님 단전치기 할 때 무릎을 뭐 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릎 뿌리고 하는 건가요? 무릎을 좀 꿇고 하면은 단전적으로 힘이 모이고 좋아요. 그리고 주먹을 칠 때 이렇게 좀 윗방향으로 이렇게 단전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전 배꼽 밑에 서너 마디 밑에 거기에 이제 차크라 자리가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바닥 치다가 그다음 주먹으로 치다가 나중에 그것도 약하니까 그 아령 들고 치는 분도 있어요. 여자분인데 아령 가지고 숙달하기 나름이라요.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을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몸에 닿는 거 거기에서 이제 지수하풍부터 온 관찰 그렇게 하는 걸 자꾸 이제 대입하면서 표적 관찰하면서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또 재미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혜민 선생님 어떠세요? 저 오늘 졸아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래 다음에 하시죠. 도혜 보살님은?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10월이랑 11월에 저희들 좀 바쁜 달이 되어가지고, 예. 이렇게 지방에 한 달을 있다가 왔거든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상 중에서, 일상에서도 그 한계를 넘는다라고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정말 생각이 쉴 틈이 없이 이제 저희들 행사 진행이랑 교육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번뇌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일상에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사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큰 틀을 좀 잡았는데요. 오늘 그 삼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머리에 정리가 되었어요. 예. 삼성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변계 소집성이 하고 어타기성이랑 이렇게 원성실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이제 큰 틀을 알게 됐네요. 네. 했는데 밖에 이제 수행을 이렇게 명상에 들어오면 매주라도 계속 들어와서 이제 할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교리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를 비추어서 같이 이제 응용해서 바라보고 이제 하는 일들이 좀 깊게 들어가지고 완전히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을 떠나서 일상에 현재 하는 직업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죠.
적어는지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수행과 밖에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법을 조금 하나 터득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명상에 들어와서 오온을 알고 하기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빗대어서 이렇게 사람을 우리를 해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파티 스타일링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밝히지 않고 연계되어서 이제 설명하는 법을 조금 더 터득을 하게 되어서 요번에는 이제 그런 좀 뭐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이랄까 좀 있었고요. 한동안 6주를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7주째 제가 들어왔는데 되게 불안하고 좀 오늘 삼성이라는 데에서 제가 오늘 이 책을 펼치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조금 진정을 시켜서 들어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지나친 걱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앉았는데 귀로 이제 소리에 아파트 아이들의 밑에 층에서 떠드는 이제 소리가 크게 들어오면서 오온의 흐름이 귀에 이식에서 이제 알아차림이 있었을 때 그 소리가 오온의 흐름이 있을 때도 있고 소리가 크게 들리면 거기 집중되기도 하고 그 순간 또 조금 있으니까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에서 또 기억 갖고 또 오온의 흐름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둘 중에 강한 것에 빨리 흐름을 타더라고요. 그거 잠시 제가 이제 느꼈고 한 가지 조금 한 가지 좀 그한 거는 명상에 안 들어오고 일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네, 예, 이게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젖어 있는 여기서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네,